안녕하세요. 아더노입니다. 오늘은 이 골반 교정 5분 만에 한다는 이 유튜버들 다 때려잡으러 나왔습니다. 자, 우선 누웠을 때 왼쪽 다리가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되고, 교정 운동 찡 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이 자식 가지는 소리 하는 이 자 트레이너와 이 자 치료사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 영상 교육 속도는 한 1.5배? 지속도 1.5배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왜 이게 자식 가는 소리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골반을 이렇게 되는 사람 치고, 이게 왜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되는지. 근데 왜 되느냐가 단순하게 근육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보다 우리 아메바 같은 친구들은 이 근육 근막으로만 저렇게 몸이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 근막만 어떻게 조지면 이렇게 우리 몸이 아주 딱 교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아메바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왜 그런지 우선 다시 또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근육 근육만으로 이렇게 됐던 놈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나의 논문인데요. 논문을 잠깐 볼게요. 이게 뭐냐면 둔부 근육 구축과 외방고의 관계에 대한 다변량 분석. 그러니까 둔부 근육 구축은 뭐야?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구축됐대. 구축이라는 표현을 제가 모를까봐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구축 어디 갔냐? 구축 어디 갔지? 구축 여기 있다. 구축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몸에 이렇게 근육이나 관절이 영구적인 단축이 된 상태를 이 구축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경련성 뇌바비, 그죠? 그리고 긴장된 근육에서 볼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또 정상적인 탄성 조직이 비탄성 조직으로 대체될 때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구축이 일어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말 그대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뇌졸중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도 있지만, 뇌병변도 있지만, 구조예요. 구조 말 그대로 우리 맨날 말하는 structure.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근육이 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이런 관절을 갖고 있으면 근육은 계속 짧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부분도 이 구축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오늘은 또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아무튼 이 GMC가 이 둔부 근육 구축이 이런 이 외번고랑 관계가 있다라는 뜻의 논문이에요. 결론은. 오케이? 그래서 이 SFP 각도가 이런 콕사 발가 외반고가 증가된 SPF 각도에 대해서 GMC가 이렇게 위험 요소로 이렇게 꼽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SPF 각도가 뭐야?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SFP 앵글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만약에 SFP 앵글이 높은 애들일수록 이렇게, 그죠? 이게 이 GMC가 있는 애들이 이 SFP 앵글이 높고, GMC가 없는 애들이 이 SFP 이 각도가 좀 이렇게 작죠. SFP 각도가 뭘까? 이렇게 이제 논문에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 각도가 SFP 이 각도예요. 그러니까 세이크로, 피모랄, 펠빅 이 각도래.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얘는 64.1도, 얘는 72.1도래. 그럼 아까 말했듯이 고관절 둔부 구축 GMC가 있는 애들은 대부분 이게 더 각도가 높죠. 얘보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애들보다 둔부 구축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론은.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이걸 만들어내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외반고다라는 거. 외반고, 콕사 발가, 콕사 발가. 그래서 콕사 발가가 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이제 쪼그라든다 이거야. 짧아지고, 그리고 힘도 못 쓰는 구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
이거 뭐야, 제가 저번 강의 때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여기가 이제 이 대퇴골이고요. 이게 중둔근이란 말이에요. 에이비덕터 포스가 중둔근이 있고, 중둔근이 힘이 3이고, 여기도 똑같이 중둔근은 3이에요. 근데 얘는 콕사 발가 때문에 여기가 1cm, 여기는 3cm.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3 곱하기 3은 얘는 이 9만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중둔근이. 근데 이게 외반고 때문에 3 곱하기 1이 되면 3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중둔근은. 그러니까 당연히 외반고가 되면 중둔근의 힘을 혹은 소등분의 힘도 받을 수 있냐 없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게 만약에 이게 단순하게 이 트렌들렌버그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뭐 걸을 때 엉덩이가 빠지냐 안 빠지냐 이때 여기가 그냥 중둔근의 힘이 아니고 콕사 발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외방고가 여기 각도보다 여기가 훨씬 더 어떻게 된 거야? 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중둔근의 힘을 당연히 잘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요. 그죠?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당연히 중둔근의 힘 못 받으니까 골반이 옆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 중둔근이 약해서가 아니고 이런 구조 때문에도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뭐 중둔근 약화 뭐 혹은 뭐 엉덩이 근육이 이 엉덩이의 폐쇄근들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이게? 외폐쇄근. 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안에 붙어 있는 이런 근육들 혹은 뭐 이런 바깥쪽을 담당하는 이런 그룹들이 짧아져서 막 그랬다라는 거야. 짧아져서. 그래서 고기를 풀면은 이게 교정된다 이거야. 아주 무슨 소리? 이 잣 같은 소리입니다. 잣 같은 소리. 오케이? 이게 항상 근육을 생각하기 전에 뭐를 생각한다? 이 구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다시 뭐라고? 근육을 생각하기 전에 구조. 구조를 먼저 생각하자.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근육 얘기하고 뭐 몇 분 만에 뭐 됩니다. 뭐 이런 애들 다 걸러라 그랬죠, 믿고. 다 말도 안 되는 작가는 소리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외방고가 있으면 이 논문을 다시 보면 막 이렇게 골반 경사라는 부분이 발생된대요. 예를 들어서 GMC 발생은 뭐 어쩌고 저쩌고 구축 정도가 다른 편측 양측의 경우 일반적이며 관상면에서 고르지 않은 힘이 발생하여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왼쪽 또는 오른쪽 경사가 발생합니다. 그지? 앞으로 기울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된다? 골반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기울어진다 이거. 데비에이션이라고 그래 이걸. 편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음.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진다 이거예요. 이 데비에이션이란 말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지. 왜 당연히 왜 생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얘가 이렇게 각도가 더 크고 얘는 각도가 더 이렇게 작어. 여기에 힘을 얘는 정확히 잘 받는데 여기에 힘은 잘 못 받아.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뭐 스쿼트 하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스쿼트 이런 작 같은 애들이 이 뭐라 그래 올리는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어디 갔냐? 아 이거 또 유튜브 썸네일 하면은 또 뭐라 그러냐? 또 신고 들어가니까 이런 뭐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휘어진 골반 뭐 몇 분 만에 교정하는 법 막 이렇게 해서 또 작 같은 영상 올리잖아요. 그것도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딱 따라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되냐 안 되냐를 따지기 전에 우선 구조를 먼저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구조가 이렇게 되면 그거 골반 옆으로 빠지는 거 잘 못 잡아요. 결론은. 그러기 전에 그걸 빠지기 전에 좀 자세를 변경해서 해야 되는 생각을 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런 걸 잡는다라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딱 보면 이렇게 중간을 딱 보잖아. 그 뒤에서 봤을 때 여기와 여기의 간격과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다 달라. 여기 이제 콕사 발가가 있는 애들은 발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안정감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얘는 만약에 똑같이 어깨 넓이처럼 이렇게 하잖아. 그 여기는 이게 힘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더 힘을 못 쓰니까 그렇게 이제 정타로 매기면 힘을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발을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야 스쿼트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렇게 스쿼트 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히 어설프게 뭐 11자 맞춰야 되고 뭐 간격이 틀리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얘는 허리에 이렇게 부하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이 골반의 부하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 단순하게 근육만으로도 갈 수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콕사 발가가 있는 쪽이 만약에 지금 왼쪽이잖아요. 여기 사진처럼. 잠깐만 보자. 콕사 발가 쪽이 이렇게 왼쪽이 있어.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렌델렌버그 테스트라고 해요. 트렌델렌버그 테스트. 잠깐만.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이상한 게 나오네. 트렌델렌버그 테스트라고 쳐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검사거든요. 만약에 오른발을 이렇게 들었는데 왼쪽이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쪽으로. 그럼 여기가 중둔근이 약하다. 그 중둔근을 담당하는 상둔신경이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포지티브 사인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컴펜세이션으로 그러니까 보상 형태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는 이 골반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골반이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여기는 몸통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중심을 잡는 거야. 이게 중둔근이 약한 쪽으로 몸통을 기울인다 이거예요. 결론은 뭐라고? 중둔근이 약한 쪽으로 에이씨. 어메? 왜 안 되지? 중둔근이 약한 쪽으로 몸통이 기울어진다. 이게 만약에 중둔근이 약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이 만약에 이쪽 아까 말한 콕사 발가로 인해서 외번고죠, 외번고. 고관절 모양이 그렇게 구조가 생겨나 버린 거야. 이런 애들은 다 여기가 중둔근이 약한 쪽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걸을 때도 몸통을 만약 약한 쪽 왼쪽이면 왼쪽으로 이렇게 자꾸 기울어서 걷는 거야, 이런 애들이. 그럼 이게 걸을 때 어떻겠어? 계속 너 왜 이렇게 왼쪽으로 가? 너 자꾸 왜 왼쪽으로 가는 것 같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육각기 때 특히 이깍기 때 이깍기 때가 이 파란색 다리거든요. 이렇게 짚을 때 얘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이렇게 콕사 발가가 있는 쪽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걸 대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고관절 여기가 둔부가 구축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 논문을 보면 이 외방구는 이 둥근 구축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논문이었어요. 다시 말할게. 쉽게 말하면 외방구는 둔부 구축과 연관성이 있다. 결론은 둔부가 쪼그라들고 약해진다라는 뜻이야. 이 구조 때문에, 그죠? 구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이렇게 누우면 아까 말해 둔부가 쪼그라들잖아요. 엉덩이가 여기는 이렇게 펑퍼짐하고 여기는 쑥 꺼졌다 치자고요. 그럼 쑥 꺼지면 어떻게 돼? 이 높낮이가 안 맞죠. 여기는 올라간 쪽이고 여기는 내려간 쪽이란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엉덩이가 꺼지면서 발이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애들이 보통 혹사 발가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검사 안 해보고 그냥 단순하게 근육 뭐 폼롤러로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몇 개 하고 이렇게 따다다다 이렇게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런 것들 구글 보면은 야 어디 갔어 뭐 피리포미스 스트레칭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찾아줄게. 막 이런 것들 하면은 어떻게 돼? 뭐 교정된다고 이렇게 하잖아. 이것도 하다고 막 이것도 하고 막 영상 보면 뭐 골반 교정 운동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깝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심각한 이렇게 변형은 근육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왔어, 응?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우리는 된다라는 부분보다 더 만약에 이 사람 운동 처방을 잘 시키고 싶어, PT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생활 습관과 운동 강도를 조절해 주는 게 우리의 이 일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뭐 아까 말했듯이 이런 스트레칭 몇 개 하고 뭐 하면 좋아진다라는 식으로 하는 유튜버들은 다 이 잣이 들어가는 애들이라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콕사 발가가 만약에 이 오른쪽이라고 치자고. 오른쪽 딱 볼링을 치는데 오른쪽으로 딱 디뎌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 뒤지게 아픈 거야, 오른쪽이. 오른쪽이 뒤지게 아파요, 이런 애들은. 이 중둔근이 힘을 못 받는데 중둔근으로 힘을 받게끔 이렇게 뭔가 힘을 써야 되는 이런 볼링을 한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만약에 내가 만약 볼링 선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지지하는 발을 바꿔서 하는 폼을 만들어서 다시 선수 생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자꾸 아프다 보면 고관절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특히 허리 쪽과 무릎 쪽. 그럼 2차 피해가 생기고 더 오랫동안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꼭 말을 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알아야지 뭘 하지. 근데 콕사발과 콕사바라라는 부분을 알려면 당연히 뭐를 해야 돼? 당연히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야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죠? 엑스레이 찍어서 확실히 좀 관찰을 좀 해달라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불균형이 나타나는 애들이 이런 볼링을 친다던가 만약 오른쪽이야. 그리고 여기는 뭐 그러니까 다 그냥 오른쪽이라고 가정하자고. 오른쪽 이런 애들이 만약 스쿼트 그 다음에 이런 뭐 힙스러스트 뭐 이런 런지 이런 볼링 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IT 밴드 졸라 아프고 여기 IT 밴드 무릎 쪽도 개 아파요. 그 중에 이런 데 생겨. 그 여기 QL이랑 척추기립근 있죠? 그러니까 요방형근이랑 척추기립근 이런 쪽도 좀 심각하게 많이 했다 이거 볼링을. 그럼 이런 날에 이런 스파즘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어우 허리가 되게 아프거나 이제 무릎도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지. 오케이? 그런 부분에서는 생활 습관을 수정해 줘야지. 뭐 이런 거 몇 번 한다고 해서 뭐 교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오케이? 그럴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이런 폼롤러랑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이 새치 혀 눌림하면 뭐 이렇게 교정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나중에 2차, 3차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상황의 이 생활 습관을 수정하고 행동 상황을 판단해 운동 강도를 조정하는 거. 그게 제일 포인트다 이거예요. 오케이? 요거가 제일 포인트다. 내 몸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래야지 운동이든 뭐 생활이든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아니고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다행이게 운동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원발은 콕사 발가인데 근데 막 교정한답시고 막 여기가 올라갔대. 콕사 발가 쪽에 골반이 디베이션 돼서 올라간 거야 만약에. 그래서 QL만 이렇게 스트레칭 시키는 거야 QL. 그러니까 요방형근만 이렇게 스트레칭 시키면 교정된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여기를 마사지 해준다던가 막 여기를 막 풀어준다던가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다 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자라고. 이 왜 이게 사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컨디셔닝 해준다고 말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컨디셔닝.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다. 교정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이거는 교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원인이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1 플러스 1이 1 플러스 1은 2가 답인데 자꾸 2 곱하기 2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전혀 다른 해답을 찾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교정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관리해주고 컨디셔닝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게 평타 치는 거지. 근데 이거 하면 교정됩니다. 교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은 좀 약간 잣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알고 하면 진짜 돈 벌려고 양심하는 거고 모르고 한다면 그냥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이런 또 유튜브 영상 보면은 골반 교정 관련해서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골반 교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트레이너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치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잡들이 되게 많구나 세상에. 그래서 한 번에 내가 말하지만 항상 단 한 방에 이렇게 교정 운운하는 놈들, 뭐 몇 분 만에 교정하는 놈들 이렇게 다 뭐라고요? 잣이라는 소리를 좀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몸이 수정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 운동 부족이나 이런 걸로 오지 않아요. 오케이? 대부분 뭐 구조적인 문제 혹은 상해로 인해서 구조의 변형 혹은 반복된 편측 자세로 오지
어떤 근육의 약화, 뭐 근막에 이렇게 어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착, 떡짐으로 오는 경우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나 교육 팔아먹는 놈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근육 약화나 근막의 떡짐으로 포인트를 걸고 이렇게 컨텐츠를 생성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막 먹히나 봐. 막 뭐 조회수가 100만 회도 있고 막 그래. 그 이유가 이게 사실 A는 B다라는 답을 원하잖아. 대중은 쉽잖아. 이러면 뭔가 뭐 허리디스크 3분 만에 교정하는 법 뭐 이런 거 하면 쉽잖아. 그래서 참 자극적인 주제가 유튜브에서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씁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내가 아이러니한 얘기야. 우리 치아 교정하러 가면 턱 근육부터 생각 안 하잖아. 치아부터 바로 보잖아요. 그죠? 치아 본단 말이야. 치아하고 그 다음에 뭐 턱이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 보고 뭐 이런단 말이지. 근데 우리 근골격계 볼 때는 이게 근골격계보다 근육부터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불균형을 먼저 생각할 때 근육부터 보는 게 아니고 구조부터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인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교육이 좋았다면 이 아도노, 부캐, 자트레이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혹은 안산에서 혹시 뭐 정확한 검사 받고 운동 처방 받고자 한다면 내추럴 무브로 문의 주십시오. PTB는 일반 헬스장 트레이너보다 더 저렴합니다. 자,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